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6일입니다. 내일은 1월 7일인데 1월 7일은 정말 저 개인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심플하고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시리즈의 중간 단계를 빨리 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죠. 지금 겨울 방학이잖아요, 다들. 예. 방학 이벤트성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 영상 시리즈물에 이어서 어, 지난 영상에 지금 그 진행했던 파일이 요 파일인데 저 보면 이거 14라고 돼 있거든요. 제 컴퓨터에 정품 레뷰 14 그리고 정품 2020 정품 NXG 뭐 이렇게 쭉 설치가 돼 있는데 커뮤니티 에디션을 딱 설치하는 순간 뭔가 다 깨졌어. 아마 번외의 시리즈물이라 아마 디버깅이나 버그에 대해서 관리를 따로 안 했나 봐요. 예. 여러분들은 뭐 이러진 않을 텐데 저는 이걸 더블 클릭하면 레뷰 14가 열리거든. 중요한 거는 이 파일에서 그냥 하나하나 열어줘야지 된다. 제가 연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열 필요는 없어.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릴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진행했던 그 파일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화면 구성해서 이쁘게 진행하는 걸 권장하고 어, 화면 디자인이 오늘의 뭐 타겟팅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자, 블록 다이그램은 이런 거였죠. 예.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라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다. 그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맥스를 열어야지 되네. 맥스가 어딨나? 자, 맥스가 여기 있는데 맥스를 실행을 하세요. 맥스를 왜 실행하는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센서가 세 종류잖아. 악셀러로메타하고 로드셀하고 갭 센서. 이 갭 센서가 그냥 일부 영역에서 갭 센서라고 그러지 사실은 갭 센서라는 말이 일반적이진 않고 원래는 비접촉식 거리 센서거든요. 그냥 갭 센서라고 해왔기 때문에 쭉 갭 센서라고 또 얘기를 할게. 갭 센서하고 로드셀이 이렇게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근데 갭 센서와 로드셀은 상대적으로 그냥 가속도에 비해서 약간 천천히 받아도 돼. 근데 가속도는 특이하게 빨리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변이로 재면 그나마 그것도 잠깐 찰나의 순간인데 그 와중에 그 변이가 이뤄지는 그 속에서 속도가 생기고 그 속도 속에서 가속도, 가감속도의 그 잠깐을 재야지 되니까 가속도 센서는 엄청 빨라야죠. 상대적으로 아주 빨라야지 돼. 그 잠깐을 재야지 되니까. 근데 아주 빠르게 재다 보니 원래 AD 회로나 기타 등등 회로에 필터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필터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 빨리 제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필터를 줄여. 그래서 나온 DAQ 보드들이 모터나 이런 회전축, 노이즈가 많은 곳에 딱 갖다 대면 가속도를 재는 게 아니고 노이즈를 재고 있는 거죠. 모터 RPM 바꾸니까 이 가속도 파형도 막 바뀌던데요. 근데 노이즈도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도 쟀다고 한 자료를 보면 노이즈를 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진동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누가 봐도 변이량은 커. 사람이 손을 올려놔도 막 출렁출렁 거려. 근데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늦으면 가속도는 너무 작은 값이잖아요. 가속도 센서를 딱 올려놓고서 됐는데 가속도 안 나오네 진동 없잖아 하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자동차나 이쪽 업계에 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가속도 센서는 주의해서 쓰고 전문가가 써야지 된다. 하지만
뭐 속도는 일단 빨리 받아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속도를 빨리 받기 위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지 되고, 정상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DAQ 한 대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신호를 DAQ 한 대로 받을 게 아니고 DAQ 한 대를 더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맥스를 실행했고, 맥스 안에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 안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우고 다시 만들죠. 자,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 안에 우클릭하고 새로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마침. 자, 이런 빈 시간 때문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USB DAQ 9115A BNC 타입으로 하고요. 똑같은 DAQ를 썼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이름을 디바이스 2라고 해도 되지만 가속도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두 개가 된 거야. 하나는 디바이스 1인데 이거 LC와 갭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다른 하나 저장해놔야죠. 다른 하나는 가속도. 두 개의 DAQ를 사용한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시뮬레이션 가상의 장치이긴 한데 두 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코딩을 할 텐데, 와일 루프를 좀 넓혀줘요. 와일 루프와 이거 따로 해도 돼. 예. 그거는 그 방식은 그 방식대로 내일이든 이제 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와일 루프 하나로 묶어주고 두 개의 장치를 쓰는 걸로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아이콘이 너무 크잖아요. 공간이 좀 지저분해. 그래서 우클릭해서 뷰 에즈 아이콘이라고 돼 있는 곳에 체크가 돼 있는데 아이콘을 안 보기로 다 바꿔줘요. 얘도 바꿔주고 좀 공간을 널찍하게, 조금이라도 널찍하게 쓰고 싶다 뭐 이 얘기지.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와이어도 좀 정리를 해놓고, 와이어 막 꼬여 있는데 하나하나 옮겨도 되지만 우클릭해서 클린업 와이어, 이렇게 좀 해주고, 우클릭해서 클린업 와이어, 예,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정리가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끌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복사가 아니고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프론트 패널도 이 객체들이 원래는 요렇게만 있었잖아. 요 위에 요 4개만 있었는데 요 아래 보시면 똑같은 게 생겼어. 다 갖고 와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시고, 위에 거는 이게 LC와 갭이잖아. 그리고 장치도 디바이스라고 처음에 돼 있었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맥스에서 바꿨기 때문에 LC 갭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LC 갭 요거. 그리고 0번 채널만 있는 게 아니고 0번은 LC, 1번은 갭 해지되니까 콜론하고 1 해줘요. 그리고 샘플 레이트는 3kHz면 뭐 나쁘지 않지. 가져오는 샘플 개수는 우리 10,000개씩 가져오죠. 10,000개씩. 그리고 밑에 가속도는 ACC는 0번 채널 하나만 쓰니까 하나만 선택하고, 샘플링이 좀 더 빨라야지 돼.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10,000. 자, 이렇게 해주고, 또 그와 같은 의미로 요 아래 것들도 코드를 컨트롤해서 복제를 이렇게 해줘요. 물론 함수 팔레트에서 하나하나 또 갖고 와도 돼. 근데 이게 좀 더 빠르겠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됐죠? 그리고 바꿔줄게. 얘가 어제는 하나의 채널이었는데 오늘 2개의 채널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바꿔줘야지 돼. 아날로그의 싱글 채널이 아니고 멀티플 채널의 싱글 샘플이 아니고, 화면에 벗어나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서 누르고
멀티플 채널스의 멀티플 채널인데 DBL로 안 하고 오늘은 웨이브 폼으로 할 거예요. 샘플 기준 웨이브 폼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이왕 바꿨으니까 웨이브 폼으로 바꿔주죠. 얘는 싱글 채널이 맞고 멀티플 샘플인데 웨이브 폼으로 이렇게. 그럼 얘 두 개의 채널 차트가 생겼는데, 원래 하나로 묶어주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오늘은 이렇게 하죠. 따로따로. 너무 한 번에 바꾸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혼선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다 됐죠?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좀 빨리 측정이 막 되고 있고, 얘는 좀 천천히다. 물론 얘가 가속도야? 말도 안 되지. 얘가 뭐 변이야? 그럴 수는 있어. 얘가 힘이야? LC는 힘이고 갭은 변이잖아요. 밀리미터. 이게 차원이 다른 차원의 차트인데 두 개가 겹쳐 나오네. 요거까지 진행하죠. 오늘 한 10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마저 하죠. 이 두 개가 이렇게 차트가 딱 붙어서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게다가 동일한 차원, 그러니까 밀리미터 변이의 데이터가 아니고, 하나 갭 센서는 밀리미터 변이, 로드셀은 힘, 킬로그램 포스, 뉴턴 뭐 이렇게 힘,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나온다. 이건 이쁘지가 않아. 그래서 두 개를 나누는데 어느 것은 좀 상대적으로 크게 하거나 작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회전체 막 진동의 원인이 되는 뭐 모터나 베어링, 모터에 연결된 베어링, 아니면 뭐 그냥 모터 자체의 축, 여기를 잰다고 보면, 모터의 회전축에 센싱을 한다고 보면 전혀 그 장비와 상관없는 지점, 전혀 진동의 영향을 안 받는 제3의 지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장착된 갭 센서가 그 축을 딱 찍어서 본다. 그렇게 되면 갭 센서는 그 진동 변이를 100%다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변이량도 커야지 돼. 근데 로드셀은 그 축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모터를 들고 있는 브라켓에 달려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축에 달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모터의 브라켓에 로드셀이 달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변이량이 많은 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안쪽이어서 변이량이 상당히 적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거기는 힘이고 여긴 변인데 두 개를 매칭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변이량의 데이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LC 데이터가 더 적게 나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물론 뭐 전혀 꼭 그렇게 나온다, 그거는 뭐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 영보 채널이 LC고 1번 채널, 두 번째 채널이 갭 센서다 한다면, 얘는 밀리미터고 얘는 뭐 요거는 바꿀 수가 없네. 그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라벨을 따로 추가하죠. 첫 번째가 LC, 얘는 킬로그램 뭐 저쪽 포스야. 그냥 킬로그램으로 단순화 시키고, 갭은 밀리미터야. 얘를 이렇게 두죠. 얘는 하드웨어에서 설정한 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어요. 그냥 임의로 만든 차트에 이런 라벨들은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저쪽 하드웨어의 정보를 정확하게 따와야지 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서 옆에다가 라벨을 그냥 덧을 뿐이야. 그냥 쭉 진행할 때 혼선이 없도록. 그러면 LC의 데이터를 좀 줄이는 거, 그걸 하죠. 근데 LC 데이터를 여기서 어떻게 뽑아서 줄이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웨이브 폼 차트도 사실은 같다고 봐도 되고 뭐 다르다고 봐도 되고 막 그래. 이게 시간 정보나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한번 해보고 상태를 보자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함수 팔레트에서 어레이 배열의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 배열을 가져와서 두 개로 뽑아요.
두 개를 이렇게 뽑아.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위에 거는 0번 인덱스, 0번째 배열의 첫 번째 데이터, 아래 거는 당연히 1번으로 인식이 되긴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봐야지 되니까 0, 1 이렇게 숫자를 설정까지 해두고 그리고 그리고 얘를 다시 빌드 어레이, 여기까지 화면 안 잘리죠? 빌드 어레이 해서 늘리고 연결하고 다시 연결하면 똑같지. 자, 똑같다는 얘기는 이제 0번 채널과 1번 채널을 분리까지는 해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채널별로 분리까지는 해놨다. 그러면 첫 번째 LC 이 부분을 비율적으로 좀 줄여야지 돼. 뭐 나눠줘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곱하기를 쓰니까 멀티플라이 가져다 놓고 연결하고 요 Y 값 요 부분에 우클릭해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컨트롤 누르고 빈 공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공간이 생겨요. 위아래로도 바꿀 수 있고 이 부분에 여백 만들기지.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 마우스 클릭을 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아래쪽 아예 우클릭 크리에이트 컨트롤, 예, 요거 가지고 하는 거지. 자, 실행해 보고 얘를 원래 1로 해야지 되는데 1로 해야지. 1로 해야지 나오지. 0 하면은 그 데이터 없어지는 거잖아요. 0으로 되니까. 비율을 1로 하면 똑같이 나오고 비율을 2로 하면 2배로 커지고. 근데 우리는 LC는 작게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면 얘를 한 0.6 줄여야지 된다. 그러면은 빨간 선은 갭 센서 신호고 하얀색은 로드셀 신호구나, 이렇게 구분되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저장하기도 해야지 되네. 저장하기를 여러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막 받고 있어. 중요해. 그리고 이걸 그냥 막 저장하면 샘플링,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갭이 몇 초인지 그것도 또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막 해야지 되는데 복잡해.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편하게 저장하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하고 엑스포트 데이터 투 엑셀 요걸 하시면 그 컴퓨터에 물론 엑셀이 설치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엑셀을 물고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돼. 지금 제 컴퓨터는 엑셀을 물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엑셀이 이것 또한 랩뷰 커뮤니티 버전 깔고서 이것도 깨졌네. 원래 제 PC 엑셀이 정상적인 건데, 예, 괜찮아요. 뭐 엑셀을 열어. 원래 이렇게 하고 엑스포트하고 데이터 투 엑셀 하면 나와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그 배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졌나 봐. 뭐 혹시 뭐 여러분도 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엑스포트 데이터 투 클립보드 요걸 한 다음에 엑셀에 가서 아무데나 대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돼버리네. 문제네요. 게다가 랩뷰가 뻗었어. 원래는 잠깐만. 그러네. 지금 랩뷰가 뻗었다는 게 잠깐 버퍼에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시트에 갖다 놓고 엑셀에서 버퍼에 다 넣는 그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게 됐다고 치면 엑셀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버퍼에 쌓인 이 데이터들이 다 들어와요. 보면은 타임 정보 딱 나오고 데이터 정보 나오고, 두 번째 AI 1번 채널 타임 정보 나오고 AI 1번 채널의 데이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거 보고 싶다 그러면 밑에 거 우클릭해서
화면에 잘리고 좀 위로 갈 방법이 없을까? 클릭해서 엑스포트 데이터 투 클립보드 한 다음에 멈추잖아요. 기다려 줘야지 돼. 랩뷰가 버퍼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내는 시간을 응답 없으면 여긴 계속 기다려. 근데 이게 데이터량을 이렇게 빠르게 받고 많이 갖고 오지만 실제 이 디폴트 데이터 개수가 이 웨이브 폼에 쌓여있는 데이터 개수가 얼마 없으면 금방 끝나고 많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부분은 뭐 이 방법의 한계예요. 쉽게 프론트 패널과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다 끝났다면 이 방법으로 쉽게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엑셀이나 어딘가에 복사하는 방법이긴 한데 엑셀에 딱 넣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중간에 버퍼링을 한다는 거, 램의 영역에 버퍼링을 한다는 게 문제지. 컴퓨터는 멀쩡한데 랩뷰만 잠깐 죽어있는 상태. 좀 기다려야지 돼. 이 방법을 어쩔 수 없을 땐 쓰지만 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긴 해요. 물론 컴퓨터 사양이 좋다면 이 현상 없어. 컴퓨터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된다면. 근데 문제는 랩뷰 자체의 그 성능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뭐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만큼 빠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악셀 그 가속도 센서의 시간 정보 데이터 쭉 나오죠. 똑같이 나오나 한번 보면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엑셀 그려보세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이미지도 보고 싶다. 그럼 우클릭하고 엑스포트 단순화된 이미지 반출 뭐 클립보드에 해도 되고 파일로 해도 되지. 뭐 파일로 하고 싶다 그럼 폴더를 지정해 줘야지 돼요. 바탕화면에 뭐 테스트.bmp가 되겠지. 오케이 하고 세이브 누르면 여기 생기잖아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은 그 열어보세요. 요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시꺼먼 바탕화면이 아니고 그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다른 보고서나 이런 거에 붙여넣기에 좋은 상태니까 이렇게 좀 편의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코딩으로 저장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